예,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요. 30대 연인이 같이 사는 동거녀가 자기의 남자친구를 쳐다보면서 유혹했다. 뭐 이래가지고 참 때려서 숨지게 했다.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가해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내 애인을 유혹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사망까지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주장이니까. 근데 이제 이 34세 여인 2명이 이제 한 원룸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갑을 관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과거에 한 6년이나 7년 전쯤에 이 가해 여성에게 한 6천만 원 정도 뭐 빚이 있었고 그걸 대신 갚아줬는데 이 지금 가해한 여성이 그 이후에 성매매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빨래, 세탁 모든 거 청소까지 그런 부분 제대로 안 하면 계속 학대를 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갑을 관계가 확실히 있었는데 이 2명의 여인과 이 남자 안모 씨가 어찌 보면 약간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역시 어느 정도 돌아가신 피해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으나 근데 이 지금 가해 여성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했죠. 아, 이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귀고 있으니까 넌 안 된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그냥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굉장히 장기간 거의 근 일주일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분이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졌어요. 12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병원을 왔는데 그 당시에 이 가해한 지금 이 커플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남자도 폭행에 가담한 거예요. 남자가 주도했습니다. 폭행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인데 이 폭행을 주도한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더니 머리에 붕대를 하나 갖고 왔는데 붕대 감고 와서 어디서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그 폭행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이제 머리에 붕대만 감았는데 갈비뼈가 12개 부러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간 학대한 흔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둘을 추궁을 했고 결국 이 둘에게 자백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피해자가 가족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가해 여성하고 같은 원룸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녀가 만약에 이 피해 여성이 가족도 있고 괜찮은 집이다. 이러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적어요, 보니까. 이 여성이 가족도 없고 외톨이니까 조금 그 가벌이라 그러나요? 가벌,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얕잡아보는. 주종관계가. 그러니까 얕잡아보는 행태가 결국 장기간 학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여성도 그 피해 여성도 자기가 남의 집에 그 빌부터 한다는 어떤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 가해행위에 대해서 장기간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이 진짜 그 괜찮은 집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고 집안 배경이 괜찮았으면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가난하고 그다음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어떤 가해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가해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계속 참으면요 이게 가해행위가 그치는 게 아니고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런 참사까지 이르는 것 같아서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징역 9년인가요? 8년, 그러니까 9년 일단 이렇게 저기 폭행을 주도했던 남자가 8년이고 그리고 이 정모 씨 여성분이 9년을 받았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형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시당초 장기간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건 정모 씨 그 여성분이 계속간 학대를 지속해 왔고 이번 사건도 사실 촉발이 되게 된 게 뭐 남자친구를 뭐 그렇게 본다거나 뭔가 그런 의미로 사실 이 여성분이 먼저 시작을 한 거를 이제 나중에 폭행을 주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질은 여자가 더 안 좋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사실 고의로 살인죄가 아닌데 상해치사죄로는 좀 약간 이례적으로 좀 높은 형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만, 갈비뼈를 12대나 부러뜨릴 정도면 그게 단순히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좀 폭행한 것이 여성이라는데 여성이 같은 여성을 떼어서 갈비뼈를 12대나 부러뜨린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근데 이런 주종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할 때 있죠. 주로 하는 말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살인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 말을 못 듣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가해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쳐다보고 내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다 그랬다는데 그렇게 하면요. 이게 형이 아무리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에 예. 주종 관계에서 가학 행위를 계속하고 우리 아동들 예. 그 살인같이 예, 예. 그런 형식이라면 이 형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그냥 죽었기 때문에 예. 지금 죽음의 동기를 정확히 모르는 게 결국 8년 9년에 그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재미로 때린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습적으로 거의 재미로 때린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도 뭐 애인, 제가 보기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아닌가요? 그렇죠. 따지고 그거는 보면. 사실 트집 잡은 거죠. 쉽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다면. 상습적으로 때리면서 이거 일종의 재미처럼 때리고 예. 나중에 사건이 벌어져서 사망을 하니까 이제 이유를 갖다 대려다 보니 애인하고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쨌든 예. 참